잘했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맨유 대 첼시 대 맨유의 FA컵 준결승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적인 리뷰나 선수의 스탯, 딥하게 경기의 전술 이런 거보다는 첼시 팬이 느끼는 경기 리뷰다 보니까 조금 첼시의 주관적이고 맨유에게는 조금 박한 평가가 갈 수 있다는 거,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케파 대신 카바에로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수비진입니다. 수비진은 3백이 나왔고 3백에는 아스필리쿠에타, 루디거, 주마가 나왔습니다. 윙백에는 알론소, 리스 제임스가 나왔고 중원에는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나왔습니다. 공격진에는 윌리안, 지루, 마운트가 나오면서 플리식이 휴식을 받았습니다. 다만 플리식, 바클리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나와서 오늘 경기를 잡으려는 양상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포메이션이, 그리고 두 팀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냐, 즉 로테이션을 돌리냐 아니면 전력으로 나오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레스터와 토트넘 경기가 어떻게 되든 첼시와 맨유가 계속 승리를 쌓아나가지 못한다면 리버풀과 울브스를 만나는 첼시, 거기다 마지막에 레스터를 만나는 맨유, 두 팀 다 어쨌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FA컵에 좀 힘을 쏟을까? 아니면 좀 힘을 풀고 나올까 생각했는데 두 팀 다 꽤 무게감 있게 나왔습니다. 대신 맨유는 최근에 좋았던 마샬, 포그바, 그린우드를 좀 아꼈고요. 첼시는 거의 그대로 나왔지만 3백을 들고 나왔고 플리식을 좀 쉬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는 건 오히려 첼시였습니다. 플리식밖에 쉬게 하지 못했고, 재개 이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 이후 전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는 탄고, 76분 정도 빼고는 전경기 풀타임으로 뛰고 있는 윌리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두 선수의 로테이션을 못 가져갈 거라면 성적을 내야 했고, 그래서 그런지 맨유는 조금 여유롭게 역습 카운트를 때리려는 모습이었고, 첼시는 윙백 알론소와 제임스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1분 동안 첼시가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고 조금 더 맨유 진영에서 놀라 그러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첼시가 그럴 때 불안하죠. 다니엘 제임스가 됐든 래시포드가 됐든 이렇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용한 뒷공간 패스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늘 그랬듯 첼시가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고 크로스도 많이 올라갔으나 진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의 부상, 에릭 바이의 부상이 정말 치명적으로 나와버리면서 저는 맨유가 준비했던 계획이 거기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맨유는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FA컵을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리그 일정이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팀이든 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첼시와 레스터보다는 좀 나은 일정이었고, 레스터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장점일 수가 있는 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레스터를 잡아버리면 맨유는 진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마샬이 됐든 포그바가 됐든 이런 히든 카드를 막판에 쓸 수도 있었지만 에릭 바이가 부상으로 나가버리면서 마샬 카드를 좀 일찍 쓰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릭 바이의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수든 길모어도 지금 부상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 바이도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고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주마랑 부딪혔을 때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때 뺐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바이가 좀 괜찮다고 해서 뛰었지만 또 맥과이어와 부딪히면서 결국엔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유가 준비한 게 제대로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3백을 들고 나왔는데 4백으로 바꿨고 마샬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첼시가 잘한 것도 있죠. 압박을 잘 가져가면서 이 상대를 좀 공격을 지연시키고 나중에 포그바가 들어올 때든 그린우드가 들어올 때든 전체적으로 공격을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아스필리쿠에타, 윌리안이 내준 걸 아스필리쿠에타가 낮은 크로스로 올려줬고 지루가 득점을 해내면서 오히려 앞서가는 거는 첼시 쪽이 됐습니다. 첼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된 거죠. 두 팀 다 먼저 한 골을 넣고 조금 여유롭게, 지난 경기 아스날처럼 좀 여유롭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첼시가 먼저 득점하면서 1점 차 불안한 리드기는 하지만 어쨌건 지루의 득점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에릭 바이의 치료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길었지만 좀 지지부진한, 공격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 맨유 공격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전반은 끝이 났습니다. 다만 경기를 가른 것은 마운트, 시작하자마자 마운트의 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유 수비가 어수선하게 하다가 패스를 잘못 줬고 마운트가 슛을 쐈는데 데아가 애매한 커팅을 하면서 득점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대0 리드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2대0 리드가 돼버리면서 첼시는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맨유는 계속해서 포그바가 됐든 그린우드가 됐든 공격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상승세가 좋았죠.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FA컵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리그를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드렸지만, 에릭 바이의 부상을 시점으로 맨유가 준비했던 계획들은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첼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첼시가 계속해서 전방 압박과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없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샬, 포그바, 이 세 명이 지금 맨유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 명이 움직일 만한 공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첼시는 압박은 잘 가져가고, 즉 맨유의 공격은 잘 막아내고 우리의 공격은 좀 더 잘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첼시가 먼저 득점을 하면 조금 분위기를 타는 게 있습니다. 계속 득점하는 것도 있고, 득점을 하면 전체적으로 공격력만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수비력도 좋아집니다. 물론 오늘은 뭐 페널티킥으로 한 점 실점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라고 하죠. 한 골이 들어가면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득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따라붙어도 조금 벌리는 그런 원동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공격이. 그러니까 한 골이 붙으면 가속력을 막 붙이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3골을 먼저 넣어버리면서 오늘도 뭐 3회 의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쨌건 뭐 3골을 또 넣어내면서 이 3골하고 이 스폰서가 바뀌면서 이 3골과는 관련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어쨌건 리버풀전에도 어떻게 뭐 승점 3점을 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답답했던 크로스 전술, 많이는 올리는데 뭐 제대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지루는 점점 고립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유독 알론소와 제임스의 폼도 괜찮았고 코바치치 폼 좋았고, 특히 칭찬하고 싶은 건 마운트였습니다. 마운트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선수다 보니까 지치면 굉장히 반쪽짜리 선수가 됩니다. 창의적이긴 하나 좀 몸이 지쳐있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좀 쉬었다, 그러니까 쉬고 온 마운트라고 하죠. 좀 쉬었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특히 전체적인 압박도 잘 가져가지고 좀 창의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서, 마운트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하베르츠가 오든 지에흐가 오든 마운트가 경쟁이 되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충분히 주전 경쟁, 주전을 먹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주전 경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토트넘이 레스터를 잡았고 어쨌건 첼시가 바라는 대로는 됐습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자력으로 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웨스트햄이 됐든 셰필드가 됐든 한 경기만 제대로 잡았으면 우리가 자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레스터가 한 번 더 꺾여주면서 우리가 울브스나 리버풀을 잡으면 자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 맨유와 레스터가 마지막에 붙으면서 첼시는 갈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 오늘 토트넘전이 기점이었는데 많이 올라갔고, FA컵을 포기하는 건 어떻겠냐. 결국에 뭐 탄코도 풀타임을 뛰었고 윌리안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어쨌건 첼시가 바라는 그 FA컵 결승도 갔고 그 뭐 부상자도 없고, 첼시는 좀 바라는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좀 쉬지 못했다는 건 아쉬움은 있지만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릭 바이의 부상은 정말 안타깝고, 에릭 바이가 큰 부상이 아니고 좀 잘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눈이 부셨던 선수는 역시 탄코입니다. 윌리안도 좋았고 마운트도 좋았고 코바치치도 좋았지만, 아스필리쿠에타는 재계 이후로 한 경기를 제대로 쉬어본 게 없거든요. 다 풀타임을 뛰고 있고 오늘 역시 풀타임을 뛰었는데 정말 지치지 않고 철광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한 경기를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경기를 캐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지루의 득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비도 그렇고, 28분쯤에 제임스를 따라가는, 제임스가 정말 빠르잖아요. 근데 뒷공간이 약간 뚫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임스를 따라가 주면서 공격을 좀 차단해주는 느낌도 있었고, 확실히 탄코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들맨이고 우리의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아스필리쿠에타가 쉬게끔 뭐 에메르송이나 좀 알론소나 제임스나 이렇게 재기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리스 제임스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모습도 있고
알론소 에메르송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번번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왼쪽을 갔다가 오른쪽을 갔다가 오늘은 3백 인원으로 나왔다가 탕코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리그 2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챔스는 8월이고 뭐 아스필리쿠에타가 계속 뛰겠죠. 아스필리쿠에타가 계속 뛰겠지만 너무 못 쉬는 것 같다. 선수 보강이 잘 돼서 아스필리쿠에타도 다음 시즌에는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입니다. 이거는 뭐 첼시적으로 봤을 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첼시적으로 봤을 때 지루가 나왔을 때는 득점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유로파의 제왕이기도 했고 큰 경기에서 득점을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지루가 매 경기 득점한다는 느낌, 그리고 매 경기 득점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약간 등지는 플레이, 그리고 수비를 좀 부담스럽게 하면서 연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공격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좀 지루의 득점이 주된, 노리치전에도 득점했고 요번에도 득점하면서 제게 이후로는 확실히 미들맨, 그냥 1옵션인 타미가 경기력이 좋지 않으니까 2옵션 지루를 쓴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루가 그냥 1옵션이고 2옵션이 타미인 느낌일 정도로 지루의 경기력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큰 경기나 작은 경기 가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어서 지루는 여러모로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점은 또 플리식이 쉬었다는 거. 지루 플리식이 또 조합도 잘 맞거든요. 지루 플리식 윌리안이 전체적으로 좀 잘 맞았는데 윌리안이 못 쉰 건 좀 아쉽지만 플리식은 완전히 쉬었다라는 거. 리버풀전까지 거의 일주일을 완전히 쉬어버리면서 플리식의 경기력이 또 기대된다. 요즘 플리식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플리식의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확 잡는,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승리하고 리버풀전을 주전이 일주일을 쉬는,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좀 합리적으로 잡은 느낌. 리버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우승을 했으니까요. 우승을 하면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첼시는 오늘 대승, 맨유라는 이제 큰 클럽, 그리고 요 근래 맨유가 정말 지지 않았죠. 리그 재개 이후로는 진 적이 없었는데 패배를 하면서 첼시는 좀 기세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됐고, 좀 한풀 꺾여있는, 노리치전도 경기력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풀 꺾여있는 첼시의 경기력은 조금 올릴 수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에릭 바이의 안타까운 부상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쟁쟁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마샬의 그 극대화된 공격력으로 뭐 웨스트햄하고 레스터전을 잘 치렀으면 좋겠고, 레스터 역시 토트넘전을 패배하면서 딱 한 경기, 맨유와의 한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경기에 따라 챔스를 가냐 못 가냐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첼시가 나갔으면 좋겠고, 첼시 팬이니까 맨유가 됐든 레스터가 됐든 소기의 성과를 잘 이뤄내서 챔스를 누가 가든 멋진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첼시가 승리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